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이제 오늘로써 17번째 방송이고요. 오늘은 오픈 소스하고 이 오픈 API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그 프로그래밍 세상에 이렇게 깔려있는 어떤 이 재료들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이래저래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제목이 너무 긴 거죠. 그래갖고 이거 제목 어떻게 정하지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바뀌었죠. 할 얘기가.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하고 오픈 API 맥락은 비슷한 맥락 안에 있는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되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라고 판단이 돼서 요 오픈 소스하고 이 오픈 API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오픈 소스, 오픈 API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오픈 소스다, 오픈 API다 이거는 결국은 이 온라인 세상에서 이제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온라인 세상인데 그래서 얘들이 왜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몸에 더 좀 체감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 세상의 어떤 것들이죠. 뭔가 물건을 판다라고 해도 사실 오프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팔고 이런 게 이제 오프라인의 세상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 있는데 온라인 세상은 조금 이제 뭐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무슨 차이가 있지를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보면 이제 여기 온라인 세상하고 오프라인 세상 이게 일단 이 비즈니스적으로 이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뭐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오프라인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장사를 하려면 일단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물건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돈을 받고 팔아야 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물건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럼 떨이로라도 어떻게든 팔아야 돼. 왜냐면 어떤 이제 뭐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건 쓰레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고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와서 사세요. 뭐 가게 위치 같은 걸 홍보하고 와서 사세요.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나마 조금 이제 개선된 게 뭐 샘플 같은 것들 미리 줘서 써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이제 대상이나 어떤 규모에 있어서 되게 좀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 이제 뭐 10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500개를 샘플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샘플용으로 조그맣게 미리 몇 개만 만들어 갖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총 1000개를 팔 거야 라고 하면 보통은 샘플로 뭐 한 100개 미만으로 좀 이렇게 적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뿌리죠. 그래서 쓰게 만든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알고 와서 이렇게 사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건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대상이나 판매 대상이나 이 규모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일단 온라인 쪽도 이제 초기에는 오프라인하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 접근 방식이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물건 만들어서 돈 받고 팔듯이 뭔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돈 받고 팔 거죠.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돈 받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장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보면 뭔가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이제 팔 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0개 만들 때 얼마가 들었다. 1000개 만들 때 얼마가 들었다. 이게 딱 뭐 10배까진 차이가 안 나도 거의 그만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거잖아요. 재료비가 있으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 다음에 드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이런 특성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일단은 어떻게든 쓰게 만들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공짜예요 하면서 쓰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많이 쓰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좋은 거 쓰거나 할 때 비용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계속 이렇게 뭔가 그냥 공짜로 돈 안 들이고 쓰게 만들다 보면 사람이 뭔가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계속 공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뭐 다른 좋은 기능을 한번 좀 써보려고 했더니 뭐 1,000원 내래요. 근데 다른 거를 바꿔 쓰자니 아 이거 귀찮은 거죠. 그것도 언제 공부해서 언제 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1,000원 내고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락인이 딱 되니까 이제 돈도 지불하더라.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뭔가 간접적으로 이득이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광고죠. 이제 광고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광고주한테서 돈을 받죠. 그러면 그거를 썼던 그 사용자들은 어쨌거나 돈은 안 쓴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발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 뭐뭐 이런 게 이제 점점 많아진 거예요. 자, 얼굴 닮음님. 뭐 그런 JDK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JDK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개발 킷이죠. 요거 개발 킷은 하긴 요것도 어찌 보면 맞아요. 오픈 소스죠. 네. 두드림님, 네, 반갑습니다. 네, JDK도 오픈 소스예요. 예, 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스들을 어쨌거나 이제 오픈시켜 놓은 거죠. JDK도 어쨌거나 쓰세요 하고 이렇게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JDK를 만든 애들은 그걸로 인해서 뭘 얻었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수익을 어떤 걸 통해서 다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JDK 이게 이제 자바의 이제 SDK잖아요. 이 자바라는 브랜드 가치를 키웠죠. 이것도 이제 그 간접적으로 뭔가 그 얻은 게 있는 거죠. 네. 자, 네, 2019년부터 라이센스 비용을 내라는 거로, 네, 이거는 이제 그거는 그 회사가 그 짓을 한 거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네, 뭐 그런 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오픈 소스 그리고 이 오픈 API 이런 애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개발 세상에 이 프로그래밍 세상에서 이 공유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유 문화 덕분에 이 애플리케이션들의 그 생산 장벽이 이제 되게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뭘 만들려고 하면 그냥 제가 바닥부터 다 짰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막상 따지고 보니까 내가 만든 거나 저기 뭐 딴 나라에 누가 만든 거나 계속 비슷한 건데 둘이서 서로 막 뭐 소통하고 한 적이 없으니까 비슷한 거 만드는데 시간은 서로 많이 쓰고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효율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남이 또 하고 남이 또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뭔가 이런 공유 문화가 딱 발달하면서 이제 뭔가 많이 자주 쓸만한 어떤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찾아다가 내가 가져다가만 쓰면 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소프트웨어들,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진 거죠. 네. 얼굴 닮음님. 이젠 한 땀 한 땀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뭐, 한 땀 한 땀 좋은 거 찾아서 이렇게 조립하는 것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결국은 그건 거예요. 뭔가 많이 공개돼 있다라는 거는 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다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잘 가져다 쓰자 이건데 약간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뭔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 여태까지 뭐 어디도 없었어. 근데 이거 하면 대박일 것 같아. 뭐 이런 걸 하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 땀 한 땀 소스 코드 한 땀 한 땀 짜야죠. 이제 알고리즘 빡세게 넣어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뭐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번역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든다. 번역 앱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옛날 같으면은 어떤 그런 거 이제 번역 어떤 관련된 기능,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몇몇 연구소에서나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막 구글 같은 회사가 API 막 오픈해주고 하니까 개발자라면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오픈자 들어간 거, 오픈 오픈 소스, 오픈 API 뭐 이런 애들이 우리가 되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속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우리 곁에 되게 가깝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마님, 네, 무료 번역 API 어딨나요? 아, 네, 이거는 일단은 지금 구글 API에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네, 오늘 지금 찾아봐야 알긴 하겠는데, 구글 API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네이버에서도 이제 API 아마 거기는 좀 돈을 내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한 개 한 개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가 이렇게 뭔가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한 거를 이렇게 싹 보고 지금 시간을 딱 보니까 오늘은 조금 평소에 비해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오픈 소스하고 오픈 API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먼저 오픈 소스. 오픈 소스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오픈 소스, 오픈 API 이렇게 하면 사실 오픈자 붙으면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아, 공개했다고, 오픈돼 있다고 라고 이제 알만하죠. 그래서 사실 오픈 소스 하면 대충 듣기에 그냥 대충 알 것 같잖아요. 소스 코드가 오픈돼 있다, 공개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었지만 이게 오픈 소스라는 요 용어 자체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픈된 소스, 다시 말해서 이 공개된 소스, 이 공개된 소스 코드하고는 조금 이제 구별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게 이제 공개된 소스 코드라는 의미에서 덧붙여서 몇 가지가 이제 더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뭔가 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다른 개발자들이 그 소스 코드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포함하는 거. 그게 이제 그것까지를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한 문장인데 오픈 소스는 뭐냐?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요. 일단 공개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거기에다 플러스 다른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를 수정을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요게 이제 오픈 소스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쪽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옛날에 이제 처음에 오픈 소스란 말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공개해?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도대체 공개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힘든 게 만든 거 공개할까? 이제 하나하나 뭐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 또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 사마님. 사마님, 공개해야죠. 네. 이게 지금 별풍선 누가 주신 건가요? 야, 블루 클라우드님? 블루 클라우드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그 이유는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보면요. 일단 소스 코드를 공개해도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는 그 비즈니스에 큰 위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뭐 소프트웨어의 어떤 소스 코드를 다 뭐 공개해서 아무런 뭐 문제가 없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닐 건데 그냥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소스 코드는 뭐 공개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대로 베껴가지고 딴 데서 또 만들고 뭐 이러면은 이게 그냥 바로 그냥 유저가 나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는데 소스 코드를 공개해도 되는 애들, 심지어는 공개해서 더 좋은 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름의 라이센스 체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체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세계에서 보통 특허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함부로 못 쓰는 거지. 그래도 적어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뭔가 이렇게 제약을 둔 건데 우리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이게 딱 걸어놓고 이게 특허 걸어놓고 이거 나만 만들 수 있어요. 딴 사람 만들지 마세요. 이건데
이제 이 온라인 세계에서의 그 라이센스라고 하면 뭔가 그냥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뭐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센스가 크게 대충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해볼 수 있는데요. 뭐 GPL 라이센스, 뭐 LGPL 라이센스, BSD 라이센스, 뭐 요런 정도가 있어요. 뭐 이게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어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아, 요즘 목이 왜 나납니다. 자, GPL 라이센스는 뭔가 이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오픈해 놨잖아요. 그 오픈된 소스를 가져다 쓰고 싶으면 네 소스 코드도 다 공개하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져다 쓸 거면 네 것도 공개해.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공개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쉽게 빡세죠.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내 코드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GPL 라이센스가 있는 오픈 소스는 이렇게 이제 가급적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라이트하게 나온 게 이제 LGPL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이제 LGPL 라이센스는 뭐냐면 갖다 쓰셔도 좋아. 갖다 쓰셔도 좋고 코드도 당신 거는 공개 안 해도 돼. 대신에 소스 코드 함부로 내 거 이제 내가 오픈해 놓은 거 공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섞지 말고 뭔가 이렇게 모듈화해서 이렇게 쫙 완전히 분리되게 딱 가져다 쓰는 쪽하고 이제 주는 쪽하고를 완전히 이렇게 좀 명확하게 분리되게 해놓고 당신들 소스 코드만 가리세요. 공개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내 거는 공개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LGP예요. 이거는 좀 할만하죠.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거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공개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가볍게 해놓은 게 이제 BSD 라이센스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썼다고 그냥 말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어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미지 같은 거 따다가 쓴 다음에 뭐 이렇게 참조 뭐 해가지고 이게 뭐죠? 출처 해가지고 뭐 기록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이제 라이센스 체계는 존재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느 정도 느슨한 어떤 제한을 두고 어쨌든 갖다 쓸 수 있게 오픈해 놓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픈을 해놔도 아무튼 자기네들 비즈니스에 큰 위협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픈 소스가 가능한 거죠. 거기에다 그런 식의 이제 위협이 없어서 이제 오픈을 해놨더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제 불특정 다수의 개발자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기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공개하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그냥 어떤 우리 회사에서 저하고 친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둘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둘이서는 막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공유하면서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져서 그거를 예를 들면 팔았어요. 팔거나 아니면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예를 들면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비즈니스 이외에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그냥 그대로 가고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는 누군가가 또 더 이상 이렇게 직원이 또 붙어서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뭔가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있어도 그 회사에서 뭐 한두 명이 간신히 하는 정도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소스 코드를 딱 오픈을 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사용하겠다고 이제 보러 온 그 개발자들이 이제 보는 거죠. 쓰면서도 이렇게 확 발견되고 막 이렇게 버그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버그들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저렇게 수정해야 된다라고 막 뭐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능 개선도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내가 소스를 오픈해 두고 그 오픈된 소스를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쓸 텐데 그 개발자들이 자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고 막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스 코드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자생적으로 지금 계속 살아있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런 게 이제 좋은 의미고요. 아니, 좋은 그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디 뭐 검색을 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왜 그 오픈을 할까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봤는데 마케팅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오픈하는 것도 분명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을 딱 하면 결국은 오픈이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쓰려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가져다 쓰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가져다 쓰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오픈된 소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인 거죠. 그런 소비자들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져다가 썼으면 어쨌거나 그 다음에 다른 거 나왔다고 다른 걸 바꾸고 어쩌고 하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이죠. 그러니까 한번 딱 쓰게 만들면 계속 뭔가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쓰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한 거 개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거 썼는데 되게 괜찮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마케팅이죠.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떤 개발자들의 그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좀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게 개발 일을 하면서 뭐 동료 개발자들도 많이 보고 뭐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봐왔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거기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해도 돼요. 원하는 게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획자가 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개발자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원하는 대로만 만들면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막 더 나와요. 얘기가 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뭔가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지금 지금 요건 좀 제가 다른 얘기했네요. 요거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쪽 입장에서 왜 공개하지를 얘기하고 있었죠. 예. 이게 이제 마케팅 효과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자신감인 거죠. 예,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디 유명한 중국집에서 보면 주방을 완전히 오픈해 놓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전창을 유리로 쫙 해가지고 이제 오픈해 놓고 그 주방장님이 막 멋있게 뭔가 이렇게 조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럼 사실 거기에서 뭐 레시피나 이런 게 막 노출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손님이 점점 더 많이 오죠. 신뢰도도 점점 올라가고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보여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연예인들도 예를 들면 쌩얼 공개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 거죠. 그래갖고 그 쌩얼이 더 막 멋지고 그러면 팬들이 더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사마님. 어셈블러로 알고리즘 잘 만들어서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은 갓 프로그래머.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렇죠. 네. 일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렇게, 요 얘기 가지고는 또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참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 주제이기는 한데,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이제 공개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공개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개할 만한 이유 중에 그 큰 두 번째 이유가 이게 있었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기여받을 수 있어서. 이 얘기는 어쨌거나 그 불특정 다수의 개발자가 기여를 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기여를 해야 말이 되는 건데 그럼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오픈소스에 뭔가 이렇게 제가 버그 같은 거 제보한다 그래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돈 같은 이 물질적인 이득이 일단 없어요. 이런 물질적인 이득이 없는데 왜 그런 오픈 소스에 이제 그 기여를 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버그 잡아주고 기능 개선하고 뭐 이런 거에 왜 도움을 줄까? 이게 또 이제 보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 지금 개발자 세상에서는 이 오픈 소스에 뭔가 기여했다는 게 좀 유명한 오픈 소스여야겠죠?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이런 오픈 소스에 뭔가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경력에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게 사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빼먹고 간 게 있는데 그 소스 코드를 오픈한 쪽에서 이제 수정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불특정 다수의 개발자가 수정할 수 있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누군가가 수정해갖고 이렇게 수정해야지 해갖고 그냥 바로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수정 요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받으면 진짜 막 프로그램이 막 되게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소프트웨어,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어떤 커미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검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쓸만한 진짜 그 실제 버그를 수정했거나 실제 기능, 이게 도움이 되는 기능 개선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커밋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을 시켜줘요. 그럼 사실 그걸 이제 이게 제가 뭔가 기여하겠다고 뭔가 요청을 한 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청한 게 만약에 거기서 기여가 딱 이렇게 뭔가 커밋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경력에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 되는 걸 올린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막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올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냐면 결국은 제가 이제 오픈소스에 이제 기여를 하고 어쩌고 하려면 결국은 제가 이제 써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제가 쓸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운 일이죠. 결국은 써야 돼. 결국은 쓰면서 이제 제가 쓰면서 발견한 버그를 수정하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개발자한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냥 그 버그 수정한 거를 나만 알고 나만 수정해서 쓸 수도 있죠, 당연히. 남들이 그거 이렇게 이제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남들은 버그를 안고 가고 나만 버그 수정한 걸로 하고 가면 뭔가 내가 더 이제 나은 걸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결국은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제 거에서 써요. 근데 사실 그 오픈된 소프트웨어는 나만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여러 개발자들이 막 수정해서 계속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럼 제가 뭔가 여기 바꿔놓으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게 지금 머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수정한 데가 완전히 상충돼서. 그렇게 되면 뭔가 남들 여러 개발자들에 의해서 되게 더 좋아진 그 소프트웨어를 못 갖다, 못 그 반영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수정한 게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해 놓으면 그 반영된 상태에서 또 남들이 수정하고 그게 또 반영된 상태에서 또 제가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나를 보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나만 지금 내가 고친 건 나만 써야지 이런 어떤 굳이 그런 자잘한 욕심 없이 이렇게 이제 공개할 이유가 있는 거고, 아니 뭔가 중앙에 반영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말했던 거, 요게 이제 개발자들의 어떤 순수한 의도. 제가 아까 위에서 요 뭐죠? 여기 자신감의 표현 설명할 때 지금 제가 한참 초반에 이렇게 말하던 거, 한참 초반에 말하던 거, 요거가 제가 잘못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 말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요것도 제 되게 주관적인 그 의견인 건데, 그 개발자들이 보면 뭔가 그냥 만들다 보면 더 잘 만들려고,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오픈된 소스를 갖다가 쓰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생각이 들면 그게 그거 고쳐서 누가 돈 주는 거 아닌데도 그냥 막 고치고 있는 거죠. 그 고쳐서 막 이렇게 이제 그 뭔가 잘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어떤 쾌감, 뿌듯함 같은 거를 이제 즐기는 거죠. 이 자신감이 뭔가 충만해 있는 개발자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죠. 이게 사실 이 지금 개발업계에 있는 분이 아니면 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내 시간 들여가면서 그게 남 좋은 일을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개발자들은 그 개발하는 게 하나의 그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여튼 만들 때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뭔가 더 완벽해지는 거, 더 뭔가 완성도가 높아지는 걸 보는 거. 요게 사실 그 개발하는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오픈 소스라는 게 그 나올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이 지금 설명이 되죠. 소스를 공개하는 입장에서 공개할 만한 이유가 지금 있는 거고요. 공개된 소스를 뭔가 이렇게 그 소스에 기여를 해서 발전되게 하는 그것도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 소스라는 게 되게 그 어떤 진짜 이 패러다임을 확 바꾼 어떤 큰 개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요 오픈 소스 얘기하면서 초반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네, 이제 오픈 소스는 그냥 단순히 그냥 말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냥 공개된 소스 코드라는 의미하고 이렇게 동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된 소스 코드에 추가로 뭔가 이제 다른 개념이 더 붙은 건데 그게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의 개발자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요거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그런 걸 오픈 소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러면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그거 할 만한 거, 가장 좀 이렇게 그 체감적으로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거겠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OS하고 그 하여튼 기본적인 앱들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OS가 이제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iOS, 이렇게 애플의 iOS하고 이제 큰 이렇게 차별점이 있는 게 애플은 그렇게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뭔가 핸드폰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뭔가 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제가 플랫폼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자주 말씀드렸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그, 네, 3회 때 방송, 7월 17일 8시에 했었던 그 방송, 플랫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좀 한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방송 한번 봐보시면 꽤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제 애플이 만들어서 얘들은 그냥 자기네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그 기계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파는 거죠. 남들은 그 iOS를 쓸 수 없어요. 아이폰만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OS는 완전히 접근이 달라요. 그냥 오픈 소스 OS가 나왔어요. 근데 이 OS라는 게 오픈 소스로 이제 꽤 있어요. 여기서 보면 리눅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오픈 소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리눅스라는 게 안드로이드 OS가 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요. 발전된 거죠. 이렇게 이제 오픈 소스는 뭔가 서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이제 도움을 주죠. 이 리눅스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이 모바일에 이제 올려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든 거죠.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픈 소스를 딱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략이 뭐냐면, 자, 우리가 OS는 만들었어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거 공개했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무슨 뭐 LG전자, 뭐 HTC 이런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당신들 이거 가져다가 핸드폰 만드는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이때 뭔가 몇 가지 이렇게 제약도 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사실 조금 헷갈리죠. 아니,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걸 왜 핸드폰 회사들이 그냥 막 갖다 쓸 수 있게 해주지? 근데 이제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OS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글을 기반으로 해요. 구글의 어떤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쓰려 그러면 구글 계정 하나는 분명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앱 깔고 하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강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서비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OS 자체는 오픈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핸드폰 회사들이 자기네 이 안드로이드 OS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드로이드 OS 안에서 뭔가 이렇게 구글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구글을 더 쓰게 되는 거겠죠.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 오픈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 명확하게 이제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파치 서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또 얘기를 뭐 이렇게 서버가 뭐네 뭐 이런 거 얘기하려 그러면 좀 이제 길고요. 지금 서버 클라이언트 얘기도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 이제 서버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보시면, 그러면 아파치 서버라는 게 되게 유명한데 얘도 오픈소스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유명한 거 이외에도 우리가 GitHub이라는 서비스, 요것도 GitHub이 뭔지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GitHub이라는 서비스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발자들이 소스코드 공유하는 서비스거든요. 여기에 이제 막 온갖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죠. 온갖 주옥 같은 소스코드들이 이 GitHub에 가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뭔가를 이제 앱을 개발하던 아니면 웹 서비스를 개발하던 뭔가 아니면 그 외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이 GitHub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것들, 좋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되어 있지 않았었으면 내가 바닥부터 짜야 돼서 시간이며 뭐며 되게 많이 썼을 거를 잘만 찾으면 갖다가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 장벽들이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픈소스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픈자 들어간 거 또 하나 이제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오픈 API. 요 오픈 API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한적인 건데 아마 소스 코드는 공개하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걸 거고 대신에 기능을 공개해 주는 거예요. 기능을 쓸 수 있게 기능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든 어떤 기능을 쓸 수 있게 공개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단 오픈 API가 뭘 의미하는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API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이제 알아야 될 텐데요. 일단 자세하게는 요 API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6회 때 방송, 6회 때 방송에 보면 이제 제가 API하고 SDK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면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다시 해보자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줄로 쓰자면 이거죠.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이제 소통하는 방식. 소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능 실행을 요구하거나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요거를 그냥 좀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고, 하나가 이제 서버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톡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이제 핸드폰으로 쓰시죠. 잠시만요. 핸드폰으로 쓰시는데 그 핸드폰으로 이제 뭔가 카카오톡을 깔잖아요. 설치를 하잖아요. 그 사용자의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에 설치된 그걸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한 얘기도 제가 지난 방송에 이제 또 자세하게 2회 방송인가에 이제 했었어요. 그거 보시면 이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깔리죠. 핸드폰에 이제 카카오톡 클라이언트가 깔렸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카카오톡 클라이언트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채팅 목록 나오고요. 누구하고 채팅 이렇게 뭐 했는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면 채팅 리스트 같은 게 막 나오고요. 뭐 친구 리스트 같은 것도 막 나오고요. 근데 그런 게 이 지금 카카오톡 클라이언트가 깔리는 시점에 다 이미 저장된 거를 갖고 온 걸까? 그럴 수가 없겠죠. 사람마다 그 정보가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어디서 관리가 되냐면 데이터는 이 서버에서 관리가 돼요. 그러면 이 서버에서 이제 사마님 대표님도 컴퓨터 공부하시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에 정보가 있고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에 있는 정보를 요청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얘한테 요청을 해갖고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더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아야 되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받고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한테 뭔가를 이렇게 서버 쪽으로 뭘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를 때 예를 들면 그냥 막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사용자의 무슨 정보 이런 거를 부르려면 사용자의 뭐 아이디 같은 거 정보를 같이 넘겨줘야겠죠. 이게 요청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요청을 받아갖고 뭔가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서버에서 API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API라는 거를. 그러니까 API라는 건 이제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말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터페이스라는 게 어떤 접점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매점에서 뭐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매점 앞에 이렇게 점원이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거기 가갖고 뭐 예를 들어 저기 무슨 새우깡 하나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가갖고 새우깡 들고 와갖고 이제 주죠. 뭐 이런 거처럼 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쪽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API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지금 방금 예를 든 거에서 이제 매점에서 뭐 그 점원이 예를 들면 배웠겠죠? 아, 누가 와서 새우깡을 달라고 하면 저기 몇 번째 있는 저 새우깡을 집어다가 줘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배워갖고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도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API를. 그래서 예를 들면 채팅 리스트 받으려면 뭐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 슬래시 무슨 뭐 채팅 슬래시 리스트 해갖고 아이디는 뭐 유저 아이디 하고 이렇게 딱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게 응답으로 이제 그 채팅에 대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주는 거죠.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의 이제 이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에서는 이 API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좀 이어가 보면 그런 애예요. API가 그런 애인데 이게 좀 더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더 써놨어요. 주는 쪽, 그러니까 아까로 치면 서버죠. 주는 쪽의 애플리케이션이 서버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주는 쪽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API를 만들어 놓는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채팅 리스트 주는 API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요청하는 쪽의 애플리케이션, 이제 클라이언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용자의 핸드폰에 깔려 있는 그 카카오톡, 이 요청하는 쪽의 애플리케이션에게 이제 그 주는 쪽 애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려면, 그러니까 채팅 리스트 달라는 요구를 하려면 이 URL 호출하면서 무슨 값,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아이디 같은 거, 그런 무슨 값을 같이 넘겨줘 라고 이제 뭔가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API 스펙 문서라는 데다가 이렇게 막 담아놔요. API가 채팅 리스트 주는 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런 스펙 문서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 개발하는 사람이 그 API에 맞게 뭐 호출하는 거를 막 만들어 갖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요게 이제 API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API는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당연히도 이제 이 패밀리 애플리케이션들끼리만 사용하려고 이제 만들어졌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만든 말인데, 패밀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뭐냐면, 방금 전에도 이제 제가 카카오톡 설명하면서, 카카오톡 설명하면서 사용자 핸드폰에 깔린 게 이제 카카오톡 클라이언트고, 그 클라이언트가 뭔가 이제 요청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서버 쪽인데, 서버 쪽에도 이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뭔가 만들어서 뭐 데이터 주고 뭐 하겠죠? 이런 쪽 얘기는 이해 안 되시면 제 지난 방송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꼭 보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을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용자 쪽에 깔리는 애플리케이션하고 하나는 서버 쪽에 깔려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얘는 어쨌거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둘 다. 근데 예를 들어 카카오톡 서버가 채팅 리스트 같은 거 주는 거를 그냥 막 공개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일어나죠. 막 채팅 리스트가 막 개인정보가 막 공개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자기들끼리만 쓰는 API인 거죠. 다만 애플리케이션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냥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었을 것 같으면 이렇게 API라는 게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냥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불러다 쓰면 되는데, 이 카카오톡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당연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버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 두 애플리케이션은 둘 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쓰는 게 원거리에 있는,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둘이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하려고 만든 게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자, 근데 이제 당연히 초기에는 패밀리들끼리만 이제 쓰기로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제 API들을 여러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회사들에서 API들을 막 이래저래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다른 개발자들도 이렇게 쓸 수 있게 공개를 해갖고
뭔가 좋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 기업 홍보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서비스 마케팅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API를 다른 개발자, 우리 회사 사람 아니고도 그냥 다른 회사, 아예 그냥 다른 비즈니스 하는 개발자들도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를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오픈 API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 API 하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API죠. 그래서 사실 구글 API 뭐 어떤 게 있나 보면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요. 뭐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구글 APIs라고 하면 어머 이게 뭔가요? 갑자기 이게 왜 뜰까요? 자, 올려가지고 똑같네. 지금 제가 뭔가 지금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됐대요. 이게 아마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신호등이 있는 이미지. 네, 보면, 네, 여기 있네요. 구글 APIs 익스플로러. 를 보면, 네. 구글에서 API라는 걸 만들어 갖고 공개해 놓은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네, 좀 뭐 엄청나죠. 뭐 구글이라는 회사 뭐 엄청납니다. 보면 뭐 별개 다 있죠. 뭐 유튜브 API들도 이렇게 있고요. 뭐 당연히 지도 API도 여기 뭐 어디 있을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들 뭐 쓰는 API들도 있을 거고. 여기 아까 전에 질문하신 뭐 번역 API 같은 게 이제 트랜슬레이시겠죠.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 API 뭐 이런 것도 있네요. Integrate text translation into your website. 이게 뭔가 번역하는 API도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API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얼굴 인식하는 요 클라우드 뭐 비전 API가 아마 얼굴 인식 쪽일 건데, 네. 뭐 하여튼 이런 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글에만도 이렇게 깔려 있고요. 네이버에도 상당수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API들이 공개되어 있고요. 카카오톡에서도 이제 공개된 API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 앱이 아니라 완전 다른 앱인데도 뭐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그 오픈 API를 쓴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구글 API들 여기 좀 이제 써놨죠. 뭐 지도도 있을 거고요, 번역도 있을 거고, 뭐 문자 읽어주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이제 얘기를 해요. 어디서 뭐 검색해갖고 뭔가 보겠다라고 그러면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그 API가 읽어줘요. 육성으로. 좋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얼굴 인식도 있고요. 심지어는 머신러닝 쪽도 이제 API를 공개를 해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픈 소스, 오픈 API, 이렇게 뭔가 오픈된 애들 덕분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되게 그럴듯한 웹 서비스도 만들 수가 있고요. 굉장히 그럴듯한 앱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이런 게 진짜 딱 윈윈인 거죠. 뭔가 여타 다른 어떤 이렇게 이제 불특정 다수의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큰 공수 들이지 않고도 그럴듯한 앱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오픈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럴듯한 게 만들어져서 많이 사용자들이 많이 써주면 써줄수록 뭔가 이게 거기에 이제 그 오픈된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렇게 그 하여튼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딱 보면 이제 윈윈인 거죠. 윈윈. 자, 그렇게 네 이게 참 오픈 소스하고 오픈 API는 진짜 이게 개발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필요했던
이게 덕을 많이 본 어떤 개념인 거죠. 이 덕분에 사실 지금 같은 어떤 개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니까 오프라인하고는 되게 다른 어떤 온라인만의 그 어떤 문화인 거죠. 이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로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이제 평소보다는 이제 방송이 그래도 일찍 끝났네요. 이렇게 딴 때는 1시간이 되게 훌쩍 넘어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딱 50분, 정확히 50분 맞췄네요. 이제 다음번에도, 다음 주 화요일에도 뭔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